투자의 기술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이랑은 또 달라졌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장 하락이 진정되고 좀 상승 분위기 만들어졌는데요. 또 현재는 잠잠한 지수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자, 박스권 하단과 외인 수급. 네. 비슷한 키워드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좀 해석을 해주실 텐데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자, 오늘 그 생산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2009년 이후에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전일 발표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8.5%를 좀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점을 이 시점에서 좀 찍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건 결국 이제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수순이 이제 사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제 퍼센트가 8.5%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점을 찍는 시점을 우리가 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기다리는 건 결국은 공격적인 우리 자본시장에서 외인 매수라든지 기관 매수라든지 유입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사실 지금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보듯이 연속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가 이제 박스권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 1월 28일에 저점을 한번 찍고요. 그리고 3월 중순경에 바닥을 한 번 더 형성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3중 바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도 보면 어제 상승이 나타난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다시 종목들이 조금 변화가 좀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박스권 하단에서 바닥권에서 어떻게 대형주를 매수를 하느냐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외인 수급을 보게 되면 선물 쪽에서는 오늘 1,500억 정도 이제 매도이고요. 오늘 만기일이죠. 그래서 이 만기일에 외인들 수급이 현물 쪽에서도 강하게 유입돼야 되는데 오늘도 현물에서는 800억 이상의 이제 매도이고요. 그리고 전일도 사실 상승이었지만 현물에서는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외인 창구로.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목으로 일단 먼저 거래소 쪽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자 보세요. 현대차를 좀 보게 되면 현대차가 이제 우리가 짧게 보게 되면 이제 17만 원 초반권에서 박스권 상단인 이제 18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고려를 좀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것 또한 좀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LG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이 전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4.8%까지 오히려 이제 하단선이 이탈된 이후에 반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43만 원권에서는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즉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도를 고려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에서 42만 원권 이하에서 가격을 매수했다면 이건 끌고 가도 되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연속성, 수급이 외인들이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주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드시 매도가 나오는 자리이고 기관 역시도 짧게 지금 끊어서 단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수익률 목표치를 좀 적게 잡고 좀 기간을 좀 늘린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또 지금 시장의 상승은 이제 조선주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삼성중공업 보시자고요. 삼성중공업도 이미 보게 되면 4월 11일이었죠. 박스 하단을 이탈시키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맥은 이게 철저하게 좀 박스권이다라고 좀 볼 수가 박스권 매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대량 거래 터진다 그러면 단기 매도 다시 저점에서 음봉에 매수하는 관점이에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일도 기관 외인들의 양매수가 유입된 상황에서 양봉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외인들도 어제 산 물량들 플러스
좀 2배 이상의 지금 현재 600억 정도 이제 매도가 좀 출회가 된다는 얘기는 자, 투자 심리가 일단은 바닥에서는 매수를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짧게 수익이 나면 또 끊어서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려면 오늘 가격권인 932포인트인 21선이에요. 21선이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의 수급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외인 수급이 강하게 매수하는 포인트를 체크하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전일 선물에서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뭐 강한 매수보다도 그냥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코스닥 시장 역시도 대응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낙폭과대 코스닥 쪽에서도 우리가 HLB라든지 철저하게 지금 박스 하단선에서 위치를 해 있는 상황에서 어제 상승에 바이오 제약주도 많이 좀 올랐죠, 그죠? 그렇지만 연속성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시간 투자를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중소형주 종목군들도 우리가 체크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 소형업종들 보게 되면 거래소 쪽에서 중형주가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소형주 쪽에서도 일단 오히려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성장주의 위주의 상승인데 코스닥 신성장주들 업종을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저점의 자리는 어느 정도 나왔지만 공격적으로 강한 수급 매수는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코스닥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좀 분할로 제가 대용주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등등 분할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코스닥 성장주들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포인트를 잡아줘야지 우리가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성장주들도 저점 분할 매수해보자. 좀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 코스닥 성장주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좀 보시는 종목군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성장주의 대표적인 건 뭐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관련 섹터인데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형주보다도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단기 추세는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어느 정도 지금 추세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역시 다시 단기 추세를 복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도 좀 약하지만 21선을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기서 콕 집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성장주 어떤 섹터별로 2등주, 3등주 매매를 하기보다도 1등주와 2등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짝짓기 매매를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 장에서는 그냥 1등주 매매를 하는 게 뭐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장주 섹터들 뭐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자금이 지금은 약간 좀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도 관망세가 좀 두드러진 상황에서 시장의 어떤 그 수급 매수가 동시에 유입되게 되면 이 가만히 관망을 한 투자들도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1등주 정도 그리고 2등주 중에서도 이제 강한 종목군들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